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진짜로요. 살면서 이 사람 책을 끝까지 봤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또 이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지만 실제로 그의 책에는 선뜻 손이 안 갑니다.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퀴즈! 프로이트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정답에 대한 상품은 없습니다. 그냥 맞추시면 뿌듯해 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 프로이트가 독일어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나는데 막상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시죠? 프로이트는요, 현재는 체코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당시에는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빈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적은 오스트리아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영국으로 망명하게 돼요. 그의 생애 여정은 복잡했었는데요. 그의 학문적 여정은 더욱 복잡합니다.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의대생으로 입학을 해서 1881년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의 신경과 의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히스테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치료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는 최면술로요, 히스테리나 목류병 같은 것을 치료하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프로이트는 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요, 자신의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히스테리가 치료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정화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화법을 연구하던 프로이트는 거기서 자신만의 방법을 발전시켜요. 자유연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보면 심리학자를 찾아가면 뭐 그런 장면에서 편안하게 이런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것저것 주저리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클리셰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방법을 개발한 것이 프로이트예요. 그러다가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자신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꿈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에 출판한 것이 꿈의 해석인 거예요. 연도 자체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1800년이 지나고요, 1900년도가 딱 열린 그 시점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과학계의 3대 혁명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발견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꿈의 해석은 그냥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지 과학은 아니라고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꿈을 해석하는데 어떤 과학적 방법론도 적용되지 않았고요. 그냥 프로이트의 주장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꿈의 해석은 과학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일단 꿈의 해석의 내용은요, 처음 1장, 2장을 거쳐서 꿈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작용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예전에는 꿈이라는 게 워낙 여러 명이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극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개인조차도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게다가 또 부끄러운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남에게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프로이트는 여러 가지 난점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꿈은 충분히 연구할 만하다면서 자신이 자신의 환자 이르마에 대해서 꾸었던 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꿈인데 소재가 이르마라는 환자예요. 이 꿈을 스스로 분석을 하면서 텍스트가 되어 보입니다. 나중에 프로이트의 계승자라는 칭호를 드는 자크 락강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요, 프로이트가 이르마에 대한 꿈을 분석한 그것을 또 다시 분석해서요, 사실 프로이트가 이르마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 후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프로이트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꿈을 꾸는 이유는요, 소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소망은 이성적으로 대하기에는 조금은 유치하고 그리고 창피하고 너무 직접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는 그런 부분을 왜곡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냥 스멀스멀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면서도 이성에 의한 검열을 거쳐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젊은 의사가 탈세 혐의로 체포되는 꿈을 꾸었는데요. 꿈꾸기 전날 소득이 별로 없어서 단촐하게 소득 신고를 해야 했던 그가 굉장히 큰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탈세범이란 형태로 꿈에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원래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 전유의 방법을 통해 왜곡을 합니다. 압축은요, 꿈의 내용들의 전개가 중간중간에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다 보면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으로 건너뛰어 버리곤 하죠.
그리고 전이는요, 위험하거나 전복적인 욕망 같은 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생각하게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때리고 싶다라는 충동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과일을 밟는 형태, 이렇게 전이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꿈은 상징을 활용하거든요. 자기가 사촌동생한테 소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는데요. 사실 이 소세지는 남성 성기의 상징이라느니 하는 겁니다. 문제는 프로이트가 너무나 많은 소재들을 전부 성에 결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전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성적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이자 동료 중 한 명이었던 칼 구스타프 융도요. 아니 뭐 이건 입만 열면 성이야? 뭐 성적인 이야기만 해? 얘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와의 교류를 중단을 합니다. 융은 나중에 성격 원형과 집단 무의식 같은 것으로 또 다른 일가를 만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 MBTI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융의 이론에 근거한 겁니다. 비록 성이라는 편향성은 있지만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열심히 꿈을 해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꿈이 무의식과 관계가 있고요. 바로 그 무의식을 탐구하는 과정이라는 인식 때문인 겁니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가지는 생각이나 소망들이 평소에는 이성에 억눌려서 무의식 저편에 존재하다가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전의식이 존재하는데요. 이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계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입니다. 전의식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에 가깝지만 살짝 건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의식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만에 간 식당에서요, 저번에 왔을 때 뭐 먹었지? 하고 생각하면 생각이 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의식 차원에 있다가 툭 건드려주는 걸로 의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프로이트는요, 무의식이 인간의 정신생활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심리적 삶의 토대라는 거예요. 때때로 이 무의식은 전의식 단계를 거쳐서 의식의 영역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는 심리적 불안감, 히스테리나 신경증 같은 것들은 사실 무의식에 있는 어떤 사실들 때문인데 그것을 전의식을 거쳐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내와서 밝혀줌으로써 원인을 직시하고요, 문제를 치유할 동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꿈은 그런 무의식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의식의 단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해석함으로써 무의식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프로이트는 지금에 와서는 과학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의 책은 주장이 있을 뿐 객관적인 증거나 관찰, 실험 같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과학임을 주장하지만 과학적 방법론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원인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있어요. 프로이트도 꿈은 과거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미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런 방법론을 심리적 치료에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미 당대에 받았던 비판도 있습니다. 융이 했던 그 얘기죠. 이건 뭐 입만 열면 성이야? 뭐 이런 것처럼 너무 무의식을 성에 편향되어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혹은 신의 계시처럼 영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인간의 꿈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과학의 틀 안에서 분석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요, 과학의 절대성이 인간의 정신 영역까지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표지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제 정말 신이나 영적인 영역이 과학이라는 조명 아래 완전히 까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단계에서도 꿈의 해석 같은 저작은요, 매우 중요한 저작이 됩니다. 과학이 정말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커버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표시 같은 사건이니까요. 지금까지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누르실 수 있겠습니다. 언제 눌렀지? 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미 누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